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코로나 전담병원에 이제 가는 확진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잘 안 보인다, 다리도 안 좋다,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그 외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다.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확진이 됐거나 자가격리를 당하셔 보신 분들은 이 불편을 아실 겁니다. 예. 제일 먼저 뭐냐면은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서 예를 들자면요. 예. 코로나의 증상이 아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과 질환을 심각하게 생겨서 뭐 녹내장이 심각해 안압이 올라가고 하는데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되면 어딘가 안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 확진을 받은 상황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외출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과 병원에서 그 확진자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. 예. 그렇다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갖고 안과 치료를 받을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요. 예. 대학병원에 외래를 갈 수 있냐 이것도 아니거든요. 아. 그 전담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 이외의 질병으로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과를 갈 수 있느냐. 산부인과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병상을 마련해갖고 거기에 갈 수 있게끔 했지만 사실 임신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중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과연 이 감염과 이 임신의 조절, 약도 잘 쓸 수 없는 상황에서요.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료체제가 거기까지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이 예. 감염병 병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이 종합병원의 외래 수준을 갖춘 병원들이 있으면서 이 감염병 환자들을 다른 진료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신경외과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예. 갑자기 뇌졸중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응급실 가갖고 신경외과 가갖고 수술 받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전담병원 안에서 모든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특화된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작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병상 부족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일반적인 병상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생각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생각은 또 많이 다를 겁니다. 어떤 그렇죠.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치료하지 못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안과 치료를 못해서 실명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안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뭐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상황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나올 수밖에 일단 없는 거죠. 급하면 가는 게 응급실인데 응급실에 가서 응급 조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. 원래 응급실의 기능은 응급실에서 어떤 전문 영역의 선생님이 와서 봐주시는 상황이 될 수가 예. 있는 것인데 이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그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. 하지만 대학병원의 경우는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. 이 방호복 다 입고 안과 선생님 오셔갖고 안과 예. 치료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방호복 다 해서 안과 가서 치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제한적이죠. 네. 모든 전담병원이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.